보수 성향의 일본 방송 후지TV가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이 필요하다면서 선을 한참 넘어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구하려면 정권 교체밖에 없다는 건데 일본 극우 세력이 한국을 어떤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 연결해서 이번 보도에 대한 입장 또 앞으로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자, 후지TV 히라이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을 해임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한국의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문 대통령을 탄핵하라 이런 말까지 하던데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거는 말이 말 같지 않은 얘기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고요. 예. 이제 이 후지 TV가 어떤 매체냐면 그 아베 정부의 거의 그냥 앞잡이 매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가령 사린가스와 같은 데로 전략물자가 전용될 수 있다. 예. 이런 이제 선제적인 보도로 이것이 안보 문제로 또 몰고 갔던 그런 이제 매체고요. 예. 또 오노데라 의원이 조선일보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전략물자 관리를 못해서 유출이 급증하고 예. 있다. 대량 파괴로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국면으로 턴을 하는데 항상 이 후지 TV가 앞장서고 있는. 앞장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교란 내지는 도를 넘어선 하나의 그 망언이죠. 예. 이것을 이제 부추기고 그것을 충실하게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히라이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은 지금 후지TV 소속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내용 중에 보면은 한국 재계 인사로부터 대통령을 해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자칫 뭐 내부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는 이런 발언인데 지금 뭘 노리는 걸까요? 우선요, 우리 국민들이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네. 이제 교란이 되고 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우선 이 후지 TV 특징이 지난번에 사린가스로 전략물자가 전용될 수 있다 이렇게 그 사린가스 잘 아시지만 한 20여 년 전에 옴진리교가 도쿄역에 이거 뿌려가지고 그렇죠. 큰 피해를 입었던 그런 건데 일본에는 트라우마 같은 일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한국에 대한 어떤 경제보복과 연관시켜서 안보, 전략물자 유출, 사린가스 이렇게 했거든요. 이때도 예. 정부 관계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특정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재계 인사로부터 이제 이러는데 보통 이런 것들이 허위이거나 그럴 때 이제 주로 써먹는 하나의 이제 이 수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국민들이 판단하고 국민들이 해야 될 이 분야를 이 후지 TV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방식이죠. 예, 최 의원님. 그런데 무시할 수 없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도중에 자살했다. 아예 지금 가짜 뉴스까지 버젓이 퍼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요. 이런 네. 뭐 도를 넘었다는 표현이 좀 모자랄 정도의 보도에 대해서 현재 당 특위 차원에서 어떤 방안들을 좀 강구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선 후지 TV 자체에 이것은 뭐 그야말로 이제 일본 매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그 해당 매체를 상대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지금 검토 중인데요. 예. 우선 이제 사실관계부터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해당 매체의 어떤 조치나 이런 것을 요구해야 되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게 가능한 일인지 법률적으로 그런 것을 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본 언론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보수 신문사 기사들의 일본어판이요. 제목을 네. 무척 자극적으로 뽑은 상태에서 일본에서 좀 유통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청와대가 이제 비판 목소리를 내긴 했습니다만 대책이 자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좀 강구하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은요, 이건 그야말로 우리 국내 언론, 국내 예. 매체들이 일본판으로 올리면서 하는 두 가지 양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외주를 주는 겁니다. 이 예. 번역해서 올리는 것 자체를. 지금 조선일보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아야 소위 말해서 뭐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일정 정도의 이제 수입 같은 것들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고 이제 또 실제 매체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직접 번역을 해서 올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렇게 왜곡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거하고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외주를 주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조차도 책임성 없게 일정 정도의 수입에 급급해서 자극적인 유통 방식 또 번역 방식 올리는 방식을 선택한 요 근원적인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언론사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만 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이 있었는데요. 일본 수출 규제에 관한 문제의식, 합의문은 아닙니다만 공동 발표문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고 보시는지요? 굉장히 중요한 그 회동이었다고 봅니다. 예. 구체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우선은 5당 대표들이 대통령과 함께 뜻을 모은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일을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이제 공동 협력 기구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후속 작업에서 조금 더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저께 그렇게 뜻을 모은 것 자체로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일본이 안보 협력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면 일본의 군사 정보를 줘서는 안 된다.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파기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짧게 듣겠습니다. 우선요, 심상정 의원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예. 일본의 논리가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전략물자 통제를 안 하고 그래서 수출 규제한다고 했는데 그럼 안보 문제 아니냐? 그럼 한미일 안보 체계 문제, 특히 한국과 일본과의 정보 경우 이런 거는 위험한 국가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본이 그야말로 선택할 문제, 결정할 문제고. 네. 한미일 공동 안보 체계라는 이 기조는 유지되고 변함이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